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러닝 레터 배우러와 제 129호입니다. 저는 오늘도 배달꾼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제수의 나라에서 청정 시민국가가 된 곳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수의 나라에서 청정 시민의 국가로 된 나라, 참 희한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네요. 1788년 1월 18일입니다. 영국에서 출발한 배 11척이 하나의 선단을 이루어 가지고 호주 남단 시드니 지역에 도착합니다. 736명의 제수가 타고 있었고요. 선원과 일반인들이 600명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이 호주의 희한한 역사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1월 26일은 호주에서 특별한 날로 지정이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호주의 날이 된 것이죠. 네, 이 시드니죠. 여러분이 시드니 가보신 분도 계시겠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시드니는 호주에서 제일 큰 1, 2위를 다투는 도시이고, 오페라 하우스가, 멋있는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꼭 가봐야 되는 지역이죠. 그 지역에 제수들이 736명이 도착을 했습니다. 호주는 영국의 유배지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부가 창출되고 있었습니다만 그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피폐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또 범죄가 급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죠. 사형을 늘리고 그다음에 감옥을 투옥자를 늘렸습니다. 투옥자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구금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 끝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멋있는 또 감옥, 제레미 벤담이 고안했다는 원형 감옥, 참 이런 경우 감시하기가 참 좋죠. 4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많은 제수를 또 수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폐군함을 이용해서 여길 감옥으로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 늘어나는 범죄자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유배를 보내자 이렇게 해서 미국을 유배지로 선택해서 미국에 많은 제수를 보냈습니다. 제수를 보내면 제수가 영국에서 없어져서 좋기도 하지만 또 신천지를 개발하는 노동력으로서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거양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제수를 보냈는데 미국에 보낸 제수가 한 6만 명이 된다고 하네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1776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유배지를 찾았습니다. 마침 호주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호주는 영국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호주를 유배지로 삼아서 제수를 보내고 또 이 지역을 개척하면은 또 훌륭한 땅이 하나 더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국 탐험가들이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하고 또 그 오스트레일리아를 유배지로 삼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죠. 영국 런던 밑에 남단에서 출발한 이 제수들을 실은 배는 무려 252일이라는 긴 항해 끝에 백길로 치면은 25,000km의 긴 백길을 따라서 호주에 도착을 합니다. 그 사이에 많은 노동자가 또 많은 그 제수들이 죽기도 하고 또 생명이 탄생되기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거죠. 1788년에 이렇게 처음 유배 생활이 시작이 되고 호주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됩니다.
1788년부터 1867년 79년 동안 영국에서 온 그 죄수는 16만 명이 됐다 그럽니다. 그 후손들이 호주 인구 2,500만 명의 20%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호주는 유배자들의 죄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죄수들의 나라였지만 오늘날의 호주는 자유의 나라가 됐고 잘 사는 풍요의 나라가 됐고 또 환경 지키기를 가장 열심히 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는 청정국가가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은 이분의 공로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호주 5대 총독을 맡은 맥쿼리라는 분인데요. 이분 1810년부터 1821년까지 11년 동안 총독직을 맡았습니다. 이분이 총독을 하면서 새로운 선물을 유배자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유배자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죄는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었고 가벼운 경범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죄인인데 7년 내지 14년을 형기를 살아야 되는데 이걸 마친 사람들한테 맥과리 총독은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자유뿐만이 아니라 넓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토지를 이게 한 사람한테 33,000평이나 줬다 그래요. 호주 땅은 엄청 넓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의 78배나 되더라고요. 당시에는 뭐 미개척지가 엄청 많았죠. 그 땅을 무상으로 준 것이죠. 제수들은 자유의 몸이 돼서 농사를 짓고 땅을 가꾸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면서 삶을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공공시설도 갖추고 이제 살만한 그런 나라로 맥쿼리 총독이 만들어 나갔다 그럽니다. 이런 공로로 맥쿼리는 호주의 아버지다, the father of Australia라고 불리고 되고요. 맥쿼리 대학도 있죠. 맥쿼리 이름을 가진 여러 가지 지역과 공공시설과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호주에는 맥쿼리 스트리트, 맥쿼리 타운, 맥쿼리 홀, 물론 맥쿼리 유니버시티는 유명합니다. 네. 이렇게 역사적인 변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1851년에는 금이 나오기 시작했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골드러시가 있을 때 호주 사람들도 거기 가서 금을 캐다가 아니 여기서 금이 나는 지형이 호주에도 비슷한 지형이 있다. 호주에서도 한번 파보면 어떻겠느냐 파보니까 역시 그곳에도 금이 나는데 미국보다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금이 그냥 뭐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이게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죠. 땅도 얻었죠. 금까지 갖게 됐으니까 풍요로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죠. 예, 참 운도 따라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밝은 것만은 아니죠. 호주의 역사에서 백호주의가 있었습니다. 아시아계를 배척하는 특히 중국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화이트 유로피안만 대접하는 그런 정책을 한동안 써왔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호주의 땅에 원래부터 살던 원주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영국 사람들이 1700년도에 나타나가지고 이게 무주공산이다 했지만 무주공산이 아니고 주인이 있는 땅이었거든요. 그 원주민 에버리진이라고 불리는 이 원주민은 무려 6만 년 전부터 살고 있었다고 추정이 되고요. 당시에 1780년경에 한 50만 정도 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백인들이 가져온 병균,
또 백군들이 직접 총칼을 들이대면서 학살한 것 때문에 50만 인구가 5만까지 줄어들었다고 그러네요. 이 역사적인 빚은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네. 호주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제수의 나라가 자유의 나라가 되고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것도 있고요. 또 백인들의 무자비한 이렇게 제국주의적인 행포도 또 느끼게 되는군요. 네, 참 그렇게 해서 우리 원주민 모습을 좀 볼까요? 원주민의 학살을 항거하는 그런 시위가 있고요. 호주의 중심부에 가면 이런 큰 바위가 있죠. 울룰루라고 하는 바위인데 원주민들은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그런 멋진 바위죠. 호주의 그 희한한 역사를 이 울룰루는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위치로 보면 정말 호주 대륙의 정가운데 있습니다. 울룰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역사의 우여곡절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참 우리 인간의 그런 사적 욕망을 질책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오늘은 종의 좌우지간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희망만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배운숙 사학자의 얘기를 골랐습니다. 배운숙 박사님은 이렇게 우리 세계사 역사를 유튜브로 많이 전해주고 있는데 호주 역사에 대한 유튜브도 있습니다. 꼭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고 다음 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